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나라 밖 소식 알아보겠는데요. YTN 보도국의 전준형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지진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인도네시아에 규모 6.5에 달하는 지진이 강타해서 또 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요?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 지진이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 5시쯤 발생했습니다. 네. 위치는 인도네시아 서부 아체주에 있는 이 반다아체 동쪽 88km 떨어진 해안 지역이었습니다. 지진의 규모는 말씀하신 대로 6.5로 측정이 됐는데요. 지난 9월 달에 우리나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이 규모 5.8이었으니까 이번 지진은 그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준입니다. 네. 특히 진원의 깊이가 8.2km로 얕은 편이어서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이 진앙에서 400km 넘게 떨어진 이 태국의 푸켓에서도 진동이 감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상자도 계속 늘고 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모두 54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구조 작업이 진행될수록 숫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진앙에서 18km 정도 떨어진 이 PD의 자야라는 지역의 경우는 이슬람 사원, 상가, 주택 등 건물 수십 채가 무너지면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진이 처음 발생한 뒤에도 지금 여진이 계속 잇따르고 있고요. 또 장비도 부족해서 구조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이 지진이 발생한 지역, 이 아체주 같은 경우는 지난 2004년 12월에도 규모 9.1의 강진과 쓰나미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당시에 이 지진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대지진이라고 불렸었는데 당시에 무려 23만 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12년 만에 같은 지역에 또 한 번 지진이 닥치면서 주민들 사이에는 이 공포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기억나네요. 당시에 서남아시아 쓰나미 23만 명 희생됐던. 아무쪼록 피해가 더 커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으로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달 하순에 하와이 진주만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진주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지역이죠. 이 일본 언론들이 아베 총리에게 전쟁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나섰다면서요. 네, 아시겠지만 아베 총리는 그동안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전쟁으로 극심한 피해를 끼친 데 대해서는 아니면 군 위안부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과의 뜻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랬죠. 근데 유독 이 미국에 대해서는 태도가 좀 다릅니다. 앞서 지난해 4월에도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서 2차 대전에 대해 통절한 반성, 깊은 후회 이 같은 표현들을 쓰기도 했고요. 이달 말에는 2차 대전 때 일본이 폭격을 한 지역이죠. 이 하와이 진주만을 직접 방문해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아시아 국가들로서는 무시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몇몇 일본 언론들이 이 아베 총리를 준엄하게 꾸짖고 나섰습니다. 먼저 아사히 신문인데 오늘 사설 내용을 보면 아베 총리가 먼저 밝혀야 하는 건 무모한 전쟁을 일으킨 데 대한 깊은 반성 그리고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이유로는 일본에 대한 아시안들의 시선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전쟁에 희생된 것은 미국과 일본의 군인이나 시민뿐만이 아니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베 총리가 3년 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한국이나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전쟁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듯한 언행이 일본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마이니치 신문도 비슷한 사설을 썼습니다. 이 아베 총리에 대해 진주만에 가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 그리고 미일 동맹의 장래 이런 것만 얘기하지 말고 역사에 대해 겸허하게 직시하면서 자기 자신의 언어로 전쟁에 대한 반성을 얘기하기 바란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또 일본은 전쟁으로 중국과 아시아 여러 나라에 이 큰 피해를 준 걸 잊지 말고 아시아 지역의 화해 분위기를 확산시킬 책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일본 언론이 이런 기조를 가진 건 아닙니다. 이 같은 날 구구지죠. 이 산케이 신문 같은 경우는 오히려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을 중시한다면 3년 전에 했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재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게 국가 지도자로서 당연한 행동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다르군요. 아베 총리가 좀 제대로 된 역사적 판단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미국으로 가보죠.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요, 이게 너무 비싸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의 구매 계약을 갑자기 취소했는데 이게 숨은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요?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에어포스원 구매 계약은 이 트럼프가 아니라 올해 초 사실 오바마 행정부가 맺은 겁니다. 네. 사용한 지 25년이나 돼서 이제 너무 낡았다 이런 지적이 나와서 교체를 결정한 건데요. 이 트럼프 당선자가 갑자기 이 구매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뭐 겉으로 내세운 이유는 한마디로 너무 비싸다 뭐 이런 건데요. 이 에어포스원 구매 비용이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4조 6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트럼프는 터무니없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이 트럼프가 전용기 구매 계약을 취소한 게 단순히 비용 문제는 아닐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트럼프가 후보 시절에 이 보잉사에 대해서 중국에 공장을 짓는 데 대해 비판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보잉사 같은 경우는 최근 인도에도 뭐 전투기 합작 공장을 설립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선거 기간에 줄곧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랬죠. 때문에 이번에 이제 기업들과 본격적인 힘겨루기를 시작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별도로 또 하나 좀 덧붙이자면은 이 새 전용기 같은 경우는 이 7년 뒤인 2023년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네. 때문에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재선에 성공을 하더라도 임기 후반에나 할 수가 있는데 뭐 이 점도 뭐 이번 결정에 영향을 좀 준 게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어차피 네. 트럼프가 탈 기회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네.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전준형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오늘 국정조사 2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최순실을 비롯한 핵심 증인 대거 불출석을 해서요, 맹탕 청문회다 이런 지적도 받고 있는데요. 이 자세한 이야기를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유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청문회가요, 이 핵심 증인이 빠진 반쪽 청문회였다. 예. 지금 증인 27명 중에 오전엔 13명 나와 있다가 오후에 장시호 씨가 나오면서 14명이 됐지 않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말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가 되어버렸는데요. 네. 참으로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 미르재단, K재단 모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 안종범 전 경제수석, 네. 또 최순실과 직접 연결된 그 문고리, 정호성 그렇죠. 전 부속비서관, 네. 또 뭐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지금 불참을 했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핵심 증인들이 전부 빠져버리고, 네. 또 참석 어렵게 뭐 참석은 김기춘 실장은 모르겠다라고만 하고 있는. 네네. 정말 그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고 방탄 청문회 아니냐 해서 정말 청문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참 개탄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개탄스럽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예. 지금 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최순실 씨를 포함해서 이 불출석 증인 11명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 이 별 효과를 못 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후에 아마 장시호 씨가 출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네, 3시 반쯤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국정조사 계획서를 우리가 채택을 할 때 동행명령이 거부하면은 국회 모욕죄를 적용하겠다라고 분명히 그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동행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나오지 않는데 말이죠. 정말 이 대한민국 법과 국회 그리고 국민을 정말 우습게 하는 아주 잘못된 일들 아닌가. 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네, 자, 어제 재벌 총수 9명, 어쨌든 뭐 역사상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또 오늘 그 모르쇠 청문회 지켜보면서 유 의원님께서는 어떤 대목이 좀 가장 아쉬우세요? 어떻든 뭐 일단 증인들께서 그 불출석한 문제가 동행명령에도 불구하고 뭐 그것은 뭐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 국정감사나 뭐 국정조사에서도 되풀이되는 일들이고요. 네. 또 뭐 웬만하면은 뭐 아니다 모르겠다라고 그래서 또 기억나지 않는다. 일반이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 나름대로 다 예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위증에 나중에 처벌을 받을 정도의 그런 어떤 모르쇠로 일관하는 문제라든지 뭐 자료 제출도 대단히 미흡하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앞으로 뭐
이번 문제를 떠나서라도 국회 조사권, 감사권 이거 좀 강화하고 위증 등에 대해서는 좀 처벌도 강화해서 좀 실질적인 어떤 청문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도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이신데요. 자, 그러면은 이번 청문회 사실 지금 내일 모레 이제 탄핵 표결 아닙니까? 굉장히 중차대한 시점에 국민들에게 이 알 권리 차원에서 진실을 규명하겠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좀 평가하실 대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국민의 눈높이나 기대에 대해서는 뭐 턱없이 미흡합니다만은. 네. 뭐 어제 보니까 뭐 삼성 등 일부 기업들, 재벌 기업들이 정경련을 탈퇴하겠다라고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정경련이라는 것이 그동안 뭐 좋은 역할도 한다라고 했겠지만은 그 정경유착의 고리 역할을 해온 조직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뭐 정권과 재벌의 어두운 뒷거래를 좀 막아나가겠다, 없애겠다라는 하나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그나마 뭐 성과라면 성과겠죠. 네. 자, 오늘 어제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이 질문이 집중됐는데 오늘은 주로 김기춘 전 실장을 정점으로 질문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최순실 씨도 모른다, 통화한 적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튀어나온 뉴스가요. 이 세월호 당일날 오후에 대통령이 그 올림머리를 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했다. 뭐 매체마다 이게 90분이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미용사가 이 1시간 반 가까이 청와대에 머물렀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청와대는 20분 걸렸다라고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비서실장이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대목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김기춘 전 비서실장께서 거의 뭐 모른다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발뺌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모르는 거라면은 정말 무능하고 무자격의 비서실장인 것이고 그러나 우리 김기춘 실장이 무능하다라고 보는 국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참으로 영악한 분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너무 뻔뻔스러운 일이다. 뻔뻔스럽다. 국민 공분사기에 정말 충분하다.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네.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오늘 그래도 재밌는 공방이 계속 있어요. 바로 김기춘 비서실장 옆에 차은택 감독이 나란히 지금 증인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서 두 사람의 입장이 완전히 한 명이 옳으면 한 명은 거짓일 수밖에 없는 지금 김기춘 실장은 차은택 감독을 비서실장 공관에서 만났는데 대통령이 만나보라고 해서 만났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차은택 감독은 최순실 씨가 김기춘 실장에게 전화가 올 테니 가서 만나라 그래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자리에 있었던 정황도 김종 전 차관 그리고 또 이제 문체부 장관 내정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만났다는 게 차 감독 주장이고 이 김기춘 비서실장은 독대했다. 각각 따로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완전히 나란히 앉아서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쪽이 거짓이라고 보십니까? 특히 이제 나머지 분들을 놓아두고라도 그 최순실 씨 지시가 있었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났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이제 김기춘 실장은 최순실 씨를 전혀 모르고 통화한 적도 없다라고 잡아댄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걸 액면 그대로 만약에 사실로 봐준다라면은 그렇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김기춘 실장 사이에서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한테 김기춘 실장이 아마 전화할 것이다. 차은택이한테. 그렇게 차은택이한테 일러 도와라 이렇게 했을 것이고 또 김기춘 실장한테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같은 차은택이 좀 불러서 만나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어떻든 이런 경우라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가운데에서 적극적이고 아주 절묘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만약에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중간에서 어찌 보면 적극적인 연락책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런 그렇습니다. 의혹으로 또 갈 수 있겠군요. 예, 그러지 않고 이게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 그렇죠. 말이 그렇죠.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네. 예. 자, 그리고요. 결국 이제 네. 오늘 청문회에서 이 최순실 씨 당사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 결국 이 아까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국민들이 다 지금 느끼고 있을 것이 예. 결국은 이 국정의 제1인자는 최순실이었다. 지금 이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어떤 대기업들을 상대로 한 자금 모금이라든지 네. 또 여러 가지 어떤 장차관이라든지 주요 자리에 대한 인사 이거 다 최순실 씨가 다 대통령한테 추천해서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차은택이나 이런 사람들 요구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어찌 보면은 대통령 위에 최순실이가 있다라는 말도 과언이 아니겠다. 네.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게 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 밤의 대통령이 따로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 밤에 대통령이 있었다. 예.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세월호 당일 이게 2014년 4월 16일 수요일이었죠. 오후에 뭐 청와대 얘기대로 20분이었건 아니면 이제 매체 보도대로 90분이었건 지금 315명이 세월호에 갇혀서 침몰하고 있는 그 급박한 상황에 머리 손질을 하고 어쨌든 이 2시간 늦게 이 중대본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굉장히 엉뚱 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당시에? 그렇습니다. 자, 이 세월호 7시간의 비밀, 이 밝혀지리라고 보십니까? 저도 뭐 그 당시 거의 각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 되다시피 하는 그런 침몰하는 장면을 온 국민들 다 봤을 겁니다. 아마 생업에 뭐 한창인 우리 국민들 다 보셨는데 정말 이 청와대가 이렇게 진실 게임을 과연 하려고 그러는 태도가 맞느냐. 각종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뭐 아니다, 맞다, 뭐 이렇게만 지금 가지 말고 더군다나 뭐 오늘 그 올림머리 하는데 뭐 90분 걸렸다라고 그러니까 뭐 20분 걸린 것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뭐 해명을 하고 있잖아요. 스무고개를 하는 모양새죠. 예. 근데 이제라도 분명히 그날 우리 그 대통령 뭐 관저에서라도 우리는 이런 일을 했다. 저는 더 이상 진실 게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게 청와대가 뭐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그러면 실제로 뭘 하신 건지 뭘 하느라고 그 배가 침몰되고 315명의 학생들을 포함한 그 315명의 귀한 생명들이 바닷속에 침몰을 했는데 왜 그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중대본에도 늦게 나타난 거 아니에요? 알고 늦게 나타났다면 이건 더더욱 그 죄가 크죠. 더군다나 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엉뚱한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 누가 들어도 저렇게 황당한 발언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라도 우리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날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한 건지 왜 세월호 상황을 파악을 하지 못한 것인지 왜 늦게서 중대본에 나타난 것인지 이걸 밝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뭐 밝힐 수 없으니까 밝히지 않는 것 아니냐. 국민적 의혹은 커져 있는데요. 자, 의원님 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뭐 88년도, 28년 전에 50 청문회와 또 비교되기도 하는데요.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조위원으로 이제 오늘 청문회에 나서서 질문을 하는 우리가 흔히 저격수라고 하죠. 이 국회의원들의 자질 문제도 계속 나와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지금 기대만큼 그 흡족하지는 못하려고 봅니다만은 그 아까와 같이 그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을 하고 있고 또 현재 뭐 여러 가지 그 대답을 하는 태도를 보면은 거의 위증에 가까운 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참 속 시원하게 밝혀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뭐 남아있는 기간들 있겠습니다만은 더욱 분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끝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내일 모레 드디어 이제 탄핵 표결 D-Day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방금도 그 새누리당 의원 한 분하고 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만은 뭐 그분 말씀은 한 60여 명 정도 탄핵에 동참할 거다라고 새누리당 그래요. 의원들이요? 새누리당에서. 그러나 이것이 지금 너무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런 말씀만 믿을 수는 없고. 하여튼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번 탄핵은 꼭 가결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 불어닥칠 후폭풍은 뭐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아마 국회를 쓸어버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혼란과 이 갈등, 부작용이 양산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새누리당이 적극 참여하고 또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꼭 탄핵이 가결이 돼서 우선 일단락이 좀 지어질 필요가 있는 국면이 아니냐, 지금 이 상황이. 알겠습니다. 예. 참 엄중한 상황입니다. 예.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었습니다. 아유, 새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대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괜찮은 맛집을 발견하면 함께하고 싶은 분 떠오르시죠? 나만 쓰기 아깝다는 좋은 제품은 알리고 싶죠? 회원으로 가입하여 알뜰히 구매하고 직접 판매도 할 수 있는 행복 나눔의 가치. 건강한 회원 직접 판매의 정신입니다. 796만 소비자와 회원이 선택하고 있는 회원 직접 판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원 직접 판매 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회원 직접 판매의 시작은 직접 판매 공제조합 가입 여부 확인부터. 이젠 믿음을 사십시오. 소비자 유통의 힘 직접 판매 공제조합. 어머 세상에, 피디님 큰일 나겠어요. 피디님, 오늘은 소윤이가 대신 운전할게요. 회식 많은 연말연시 꼭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기사님들이 좌우로 대기 중이에요. 좌우로 정렬 2588 연말연시 2588.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들으시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